안녕하세요. 일타셀러 구익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퍼센티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반자동 업로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아무리 업로드를 열심히 하셔도 매출이 잘 안 나오셨던 분들은 해당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반자동 업로드 방식을 좀 개선하시고 매출 증진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퍼센티를 좋아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광고나 이런 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표님들이 쓰시는 그 솔루션을 쓰시면서 해당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시간 안 부족해? 아, 그런가요? 늦게 끝나도 돼요. 알겠습니다. 뒤에서 없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그 2시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직 2시간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퍼센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기본 업로드 설정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열리셨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세팅은 아직 안 하셨죠? 안 했어요. 네, 이제 퍼센티 마진에서 이제 아마 반자동 여기 만약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나는 분명히 이제 반자동 세팅할 때 30% 설정했는데 왜 실제로 판매를 하면 10%, 20%밖에 안 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이제 그거를 내가 30% 세팅했으면은 진짜 30% 남도록 세팅을 오늘 해드릴게요. 여기 30%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수수료 안 넣거든요. 타오바오에서 실제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4%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까지 4% 넣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거 15,000원으로 할게요. 네. 이거 해외 배송비를 10kg 미만은 무조건 15,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요. 물건이 1kg라도. 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배송비 생각하시면 배송비 엄청 빠릅니다. 정하시는데. 그래서 15,000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 환율은 평균적으로 195위안 하는데 환율 한번 보시게 되면 네이버에 장부를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드린 장부가 있는데 그걸 쓰실 것 같으면은 저거 계산까지 다 돼서 나오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요까지 계산해서 장부에 녹이셔야 됩니다. 원래는. 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품비 교환비는 제가 이거를 뒤에가 안 보이니까 아, 그래요? 캡처를 해서 그냥 카톡에 바로 뿌릴까요? 여기까지 하면 되죠. 네. 뒤에서. 죄송합니다. 카톡에 대표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자, 마켓 표기 할인율은 뭐냐면 두부 검색해 볼게요. 뭐 우리가 보면 마켓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원래 7,000원인데 5,000원에 할인한다.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상품가 5,000원 해놓으면 이렇게 할인율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도록 퍼센티는 해주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저는 예전에 못 모르고 50%로 했는데 지금 10%로 하는 이유가 이제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원래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로 보시면 판매가 되면 7,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매기는 거죠. 이게 금액이 클수록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할인을 해준다라는 건 표시하되 10% 정도만 할인을 해주고요. 5로 낮춰야 돼요. 전 10이 뭔가 좀 과감한 것 같아서 5로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그렇게 없애셔도 돼요. 내가 금액을 넣으면 당연히 판매가가 10%가 올라가서 당연히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맞아요. 그래서 퍼센티가 좀 편합니다. 이런 것도 디테일한 것도 되고요. 그리고 반품비 교환비도 퍼센티가 좋은데 최근에 이제 쿠팡 정책이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반품비 상한가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을 팔면은 물에 대한 반품비를 저희는 예전에 10만 원도 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업로드 할 때마다 저희가 반품비를 다 하나하나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퍼센티는 장점이 뭐냐면 그냥 쿠팡 업로드 시 배송비 정책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 배송비가 상한가 최대치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반품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엄청 편해. 이거는 네 진짜 편한 거예요. 이거 다른 솔루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살 때 해도 195 잘 안 넘어가서 그냥 전 195로 그냥 고정한 율이에요. 200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보통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이거를 막 그 반자동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무렇게나 넣어 놓거든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게 거의 마켓에서 나오는 이제 최대 수수료예요. 거의 17%까지 이런 데는 올라가긴 하는데 쿠팡 그러면 이제 저희가 30% 마진 하더라도 쿠팡에 따로 수수료를 안 정해 두시면 팔리면 몇 프로로 마진이 되는 거죠? 네, 17%로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쿠팡에 13%를 더 붙여야지 저희가 30% 마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마켓별로 수수료가 있거든요. 상품을 판매했을 때 쿠팡에서 떼가는 돈, 쿠팡에서 떼가는 돈이 이제 최대 이제 13%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6%.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잡아놨냐면 그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팔렸는데 마진 40%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이렇게 하면 또 걱정이 남들보다 비싼데 팔리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소싱을 아까 그렇게 하시면 팔려요.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최대 6%, 옥션 지마켓도 15, 여기는 이제 16%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파크 좀 높은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장부 보니까 인터파크 최근에 팔린 게 17%까지 막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위메프는 사실 위메프는 제가 판매를 안 하거든요. 지금 정산이 느려서 굳이 딴 데서 잘 나와서 위메프도 근데 파시면 좋습니다. 잘 팔립니다. 퍼센티를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출고 소요일은 9일로 했는데요. 이제 이건 이제 쿠팡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맞죠? 저도 얼마 전에 배송 조회가 안 되는 상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쿠팡 전 상품 일시 정지당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이제 판매를 못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뭐 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까 제 매출 보셨겠지만 딴 데서 많이 팔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었고요. 원래는 7일 해놨다가 정지돼서 9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이미지는 이렇게 2개씩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에서 제공하는 거 하단에 2개 넣으시고요. 상단에 대표님들께서 만드신 호킹 멘트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이미지를 상단에 배열할 거냐 하단에 배열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상단에 2단으로 배열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고객이 어차피 상품 명이랑 썸네일 보고 여기 내 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국어 가득한 상세 페이지 봐봤자 의미 없고요. 빨리 내 물건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저 상세 페이지가 너무 기니까 저 밑에 옵션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의자를 많이 받았어요. 뭐 이거 옵션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옵션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문의자를 많이 받아서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퍼센트에 오니까 상단에 배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단에 2단으로 이렇게 배열을 설정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하시는 분들 퍼센티로 하면 제 이제 2기 동기분 중에 퍼센티 진짜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아마존에서 소싱을 하거든요. 아마존에서 상품을 올리시면 여기 보시면 페이지 내 외국어 텍스트 번역 적혀 있죠. 아마존에 올리면 한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한글로 텍스트 번역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소싱에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퍼센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옵션 이미지 뭐냐면 쿠팡, ESM, 롯데오는 이제 저희가 설정한 대표 이미지 썸네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옵션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옵션 이미지로 노출시킬 거냐
옵션 이미지 말고 내가 설정한 썸네일로 노출시킬 거냐. 저는 옵션 이미지 노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매칭. 요거는 이제 이게 또 엄청난 퍼센트의 기능인데요. 이 비슷한 기능이 쿠데에도 있어요. 쿠데에도 있는데 쿠데는 쿠데를 볼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자, 쿠팡이랑 롯데온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필터 매칭 쿠팡 롯데온 돼 있죠.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할 때 뭐 예를 들어 저희 OS가 저 있네요. OS를 사고 싶어서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OS를 사서 이렇게 그냥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필터 매칭을 걸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혜태제 갖고 난 먹을래. 뭐 새 상품, 당연히 새 상품이어야지.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필터를 걸게 되면요, 막 27페이지까지 가던 게 1페이지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필터 3개 걸었는데 상품 수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 대표님들이 OS 하나 올릴 때도 필터 걸어서 올리면 1페이지 9위에 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퍼센트에서는 필터 매칭을 자동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다른 솔루션들은 저 필터 매칭을 못 걸거든요. 근데 퍼센트는 잡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하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필터 매칭을 직접 사용함 하시면 되고, 쿠팡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에 다 이렇게 필터가 존재합니다. 특히 뭐 가구나 전동공구 이런 것들은 필터가 되게 세세해요. 그것까지 다 잡아주고 이거는 검색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검색어를 대표님들이 더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퍼센티로 올리면 다른 솔루션보다 타율이 높은 거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쿠데에서 퍼센티로 갈아타고 나서 일주일 만에 판매량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좋다라고 너무 권유하지 마시고 대표님들 쓰세요. 네. 이거 아까 15,000원 저장을 안 했네. 이렇게 세팅하시고 설정, 저장 하시면 상단으로 올라가면 설정 저장. 이건 뭐냐면 그냥 사용함 하시면 되는데 그냥 상품 옵션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든 솔루션이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고요. 자, 등록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세팅까지 하시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세팅하신 동안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다 여신 걸로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상품명이랑 타워바오 주소 이렇게만 지금 만들었어요. 그 대표님들께서 이제 상품명 요거 그대로 따오셨잖아요. 지금 저도 그대로 따왔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 소싱에서 시간을 최대한 또 아끼고 퍼센트 안에서 상품명 가공을 즉석에서 예쁘게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컨트롤 V, 굳이 타워바오에다가 입력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이렇게 뜨셨으면은 수집하기, 네, 수집하기 눌러보시면 수집 완료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저 수집 완료까지 굳이 안 기다리셔도 되고 다른 창에다 그냥 또 띄워서 수집하면 되거든요. 3개 다 수집해.
반자동 하시면 투모니터 쓰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모니터가 두 개면은 한쪽에 엑셀 파일 띄워놓고 한쪽에 하고 작업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세 개 다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하셨고요. 왜 회수 완료라고 뜨지? 이상하네. 뭐야? 왜 회수 완료라고 뜨지? 아, 괜찮습니다. 회수랑 수집이랑 뭐 같은 의미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아, 그거는 회수라고 떴는데 수집 대표. 네. 어. 아, 회수랑 수집 뭐 상관없고요. 수집만 되면 돼서. 아, 비슷한 뜻 아닌가요? 회수 갖고. 네, 그 회수라고 뜬 거 저도 처음 보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집이 되고 있는데 처음 수집했던 게 밑에 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밑에 거는 어제 한 거고요. 자, 요거 수집이 되시면 상품 여기 탭을 먼저 보시면 상품 등록은 제가 이제 등록하기 전에 수집 단계에 있는 상품이고요. 관리는 제가 등록했던 상품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고요. 경고 단어 설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거부터 올려보겠습니다. 요거 상품을 딱 클릭하시면은 이제 가공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소싱 파일에서 해당 상품명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업무 팁을 좀 드리면 100개씩 막 소싱 하실 거잖아요. 50개씩, 100개씩. 그러면 이제 뭐까지 수집했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색칠 해두시면은 좀 더 편해요. 아, 네, 이거는 다 수집을 했다. 그래서 업무하실 때 습관을 들이시면 좋거든요. 나중에 직원을, 네, 나중에 이제 채용을 하셔서 교육을 하실 때도, 알바 교육을 하실 때도 요런 거 이제 알려주면 좋거든요. 안 그러면 수집했던 것도 막 해놓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품명도 내가 이거 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시고, 복사, 상품명에다가 컨트롤 A 자주 쓰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드래그 할 시간에 해놓고 A, V. 네,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고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상품명을 복사한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 빼고는 다 제외를 하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상품명을 붙여넣기 하시고 이 상품과 관련되지 않는 키워드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제외를 해볼게요. 그럼 가벼운 지우고요. 가벼운 핸드 미싱기 뭐 굳이 검색 안 할 것 같거든요. 가정용 핸드 미싱기 굳이 뭐 이렇게 잘 안 할 것 같아서 지우고요. 이 정도 이렇게 지워줍니다. 공업용 뭐 이렇게 가정용 공업용 다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걸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퍼센트 검색창 있죠. 여기 상품명 위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면 추천 단어를 해줘요. 추천 단어의 기준은 지금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상품의 상품명의 대표 키워드들을 여기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편해요. 퍼센티가 아이템 스카우트 가서 상품명을 따로 가공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검색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핸드 미싱기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노출 상품명이 없지만은 여기 위에는 뜬 키워드들 중에 관련되는 것만 몇 개 넣어 볼게요. 뭐 재봉틀 있고 휴대용 없고 가정용도 많이 쓰네요. 지웠다 또 클릭하면 되니까 클릭하면 자동으로 띄어쓰기 해서 딱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명 짓는 거에서 말이 많잖아요. 지금 뭐 짧고 간결하게 해라 아니면 뭐 50자 꽉꽉 채워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웬만하면 50자를 채워서 하는 편이고 50자 넘은 상품들도 막 팔려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관련이 없고 다만 이제 배치 문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오픈마켓에 이렇게 상품을 보시게 되면 뭐 1, 2, 3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이게 상품을 등록하실 때 대표님들이 이제 설정해 놓은 키워드에 따라서 AI가 점수를 매겨서 1, 2, 3등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광고 제외하고는.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 앞에 있는 키워드들을 제일 높은 점수를 줘요. 그러면 앞에 이제 메인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세부 키워드 뒤에 배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메인 키워드가 지금 상품 한번 볼게요. 썸네일 보면 나오겠죠. 핸드 미싱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핸드 미싱기 이거를 메인 키워드로 잡고 맨 앞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띄어쓰기. 맞죠? 이렇게 해서 뭐 초간편 넣어주고 싶으면 초간편 자동 손미싱. 요게 이제 상품명 가공 끝입니다. 엄청 빨라요. 이게 습관이 되시면은 진짜 빠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품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품명 결정을 하시면은 카테고리 추천받기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동으로 잡히긴 하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추천받기 한번 눌러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쿠팡부터 선택을 하신 겁니다. 쿠팡 제일 비슷한 거. 뭐 미니 재봉틀 맞네요. 재봉틀. 뭐 이것도 재봉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옥션에서 보면 옥션이랑 지마켓은요. 이제 상품 한 개에 딸린 옵션 전체를 상품 하나로 인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게 퍼센트의 엄청난 장점인데 지금 총 9개의 옵션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쿠팡 뭐 이런 데는 상품 한 개로 올라가거든요. 네이버, 쿠팡은 당연히 9개 옵션이더라도 상품 한 개에 딸린 옵션 9개로 올라가요. 근데 G마켓 옥션은 옵션 한 개를 상품 한 개로 인식해서 대표님들이 옵션 9개를 다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9개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옵션이 20개, 40개짜리도 막 있거든요. 그러면 난 상품 한 개 올렸는데 G마켓 옥션에 20칸, 40칸이 차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문제냐면 이제 G마켓 옥션은 상품을 5,000개밖에 등록을 못 하세요, 대표님들께서. 매출이 좀 나오면 10,000개까지 늘어나긴 하는데 처음에 5,000개밖에 등록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G마켓 옥션은 일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상품 업로드를. 근데 퍼센티에서는 상품을 묶어서 올리는 게 가능해요. 다른 데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솔루션에서는. 근데 퍼센티는 상품 묶어서 올리는 게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빨간불로 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너 이 카테고리로 올리면은 옵션이 각각 상품으로 업로드 된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제가 몇 개 지정해 드릴게요. 이건 메모해 두세요 그냥. 기타 수공구 기타 전동 생활 잡화 요 안에 웬만한 거 다 어떤 상품을 올리시든지 웬만하면 다 포함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저는 전동 공구라서 기타 전동 공구 검색할게요. 검색을 해서 엔터 치시면은 기타 전동 공구 뜨죠. 누르시면은 빨간불이 사라졌죠. 네, 넘어갈까요? 네. 기타 전동 공구 검색을 해보시면은 빨간 거 사라지셨어요? 네, 요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G마켓 옥션만 신경 써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메모해두라고 하신 게 뭐였죠? 그게 세 개를 세개 중에 하나 골라요. 요거 3개 빨간불이 만약에 떴다 그러면 요거 3개 중에 하나 검색해서 넣으시면 돼요. 카톡 필요 없어요. 카톡 그냥 꺼주세요. 네. 다 적으셨죠? 네, 그래서 기타 전동 공구 검색을 해서 옥션 G마켓 카테고리 검색 창이거든요.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니까 빨간불이 사라졌어요. 맞죠? 요렇게 하니까 빨간불이 있고. 이렇게 하면 한 개를 올렸는데 9개로 올라가는 거고 요걸 누르시면은 한 개를 올려도 9개 묶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옥션 한 계정을 운영하더라도 퍼센티를 쓰는 사람은 상품을 뭐
5천 칸이 있더라도 10,000개 이상 올릴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몇 개 못 올리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G마켓 옥션 판매율도 올라갑니다. 왜냐면 상품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밑에 것도 비슷한 거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 롯데온이랑 11번과 글로벌은요 카테고리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잡히는 거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ESM 1.0이거든요. 옥션 G마켓은 그 상품 등록 방식이 1.0, 2.0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0이 9버전이고 2.0이 신버전인데, G마켓 옥션에서는 모든 판매자들이 2.0에서 판매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2.0에 대한 정책도 밀어주는 게 많은데, 2.0은 옵션 한 개당 웬만하면 한 상품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놨고요. 1.0은 이렇게 묶어서 올라가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퍼센트는 2.0, 1.0 한 번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인터파크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위맵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까지 넘어갈게요. 그럼 2개 했죠. 상품명, 카테고리, 다음 옵션. 제가 상품 3개 있으니까 그 다음 거도 계속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옵션에서 중요한 게 반자동 업로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상품 소싱, 상품명, 그다음 그 뒤에가 이제 옵션, 선택, 옵션명. 이거 잘하면 반자동 업로드는 마스터한 거거든요. 요거 상품 소싱을 하시고, 소싱 이제 적응이 되시면 소싱은 또 마스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명은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필요 없는 키워드는 맨 처음 제한 다음에 퍼센트 내에서 검색을 해서 깔끔하게 추가를 해주는 거, 50자 꽉꽉 채우셔도 안 채우셔도 되는데, 잘 안 나오는 상품명 같은 경우는 안 채우시고 간결하게 올리셔도 되고요. 나오는 거는 관련된 상품명으로 꽉꽉 채워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려드릴 옵션 선택, 옵션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까지는 웬만한 강의에서 다 하는데, 이건 아마 강의도 안 하고 막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만 잘해도 매출이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쿠팡이랑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이 옵션명 있잖아요. 옵션명이 그 상품명 뒤에 배치돼서 한 번에 올라가요.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혜태제가 OS 미니 192g 2개 돼 있죠. 이거 옵션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품명으로 한 번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옵션명을 잘 가공하셔야지 내 상품이 이렇게 키워드에 또 추가로 예쁘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명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의 옵션명을 어떻게 정하고 또 예쁘게 배치하냐, 이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에 대해서 막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제가 매출 내용 과정에서 저만의 이제 결론을 도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옵션을 저는 이제 6개 이상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맥시멈 한 6개로 잡아요. 그러면 9개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1개 올릴 때도 있고, 다 6개까지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기준이 썸네일이에요. 고객은 내 상품을 썸네일 보고 상품 사러 들어오지 상세 페이지를 미리 볼 수가 없거든요. 옵션명을. 근데 내가 썸네일에 있는 상품을 안 팔고 다른 상품을 막 옵션이 지금은 9개인데 20개, 30개, 40개, 60개 있는 막 그런 타오바오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한 번에 올리게 되면 옵션 찾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옵션은 최대한 썸네일과 관련된 상품을 상단에 배치해서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구매 빨리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썸네일과 다 비슷하게 생겼죠. 썸네일하고 상품이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가격을 봐요. 가격을 왜 보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나면 상품의 이 옵션별로 가격이 나와 있죠. 판매가, 원가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다 치우고 그냥 순마진 이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순마진이 뭐 10,000원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이거 한 번에 3개 올려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판매가에
그 정책이 뭐냐면요. 판매가 옵션 가격이 판매가의 50% 이상이면 업로드가 안 돼요. 이 말 이해 안 되시죠? 예를 들어 이게 판매가가 2만 원이에요. 근데 옵션을 3만 원까지는 등록할 수 있어요. 2만 원에 50% 만 원이잖아요. 2만 원에 50% 더하면 3만 원이죠, 맞죠? 3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4만 원짜리는 못 올리는 거예요. 네,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네. 해서 이제 가격 차이가 뭐 만 원 이상, 뭐 2만 원 이상 이렇게 저렴한 거는 만 원 이상 차이 나버리면은 한 번에 다 올리게 되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옵션에서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거를 분간하기 힘들 때 가격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러면 내가 만 원대짜리 상품 올려야겠다라고 정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제하고 맨 끝에 있는 거 제하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제하고 맨 끝에 거 제해서 가격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흰색으로 약간 블러 처리돼 있죠, 맞죠? 그래서 진한 색만 내가 업로드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옵션 선택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슷한 가격의 물건들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비슷한 가격끼리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 여기 적어 드릴게요. 그냥 그 메뉴에 있는 상품이 기본이야? 저 가격 중에? 그거는 이제 낮은 가격부터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낮은 가격부터 옵션 1번, 2번, 3번 이렇게 배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옵션 선택 기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썸네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썸네일에는 물이랑 마우스랑 같이 판매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썸네일에 예를 들어서 근데 들어가서 첫 번째 옵션에 물만 판매되고 있어요. 물만 판매된 가격이 메인에 노출될 거잖아요. 그럼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만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고 잘 하시는 분, 대표님 신고 잘 하신다 하셨는데 돌아다니면서 반자동 샐러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정체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이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에 내려질 수도 있고 쭉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딱 정하시고 업로드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썸네일과 관련된 상품 그리고 가격 두 번째가 가격이 비슷한 상품 이렇게만 그냥 기준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품 선택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품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 가공이 중요한데 반자동은 상품 이 옵션명 있잖아요. 옵션명 가공이 중요한데 옵션명이 제2의 상품명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상품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명을 잘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한 번에 묶여서 올라가잖아요. 딱 6개 정도 됐네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메인 키워드를 적고 이게 뭐였죠? 핸드 재봉기였나요? 메인 키워드 볼게요. 다시 핸드 미싱기네요. 맞죠? 핸드 미싱기 세트 A 여기 보시면 사진 갖다 대보시면 구성품명 나오죠. 근데 중국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막 하나하나 다 나열해 놨단 말이죠. 다시 볼게요. 되돌리기 보면은 핸드 미싱기 A, B, C, 세트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상품은 좀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이제 구성품은 똑같은데 구성품 또 요건 다르네요. 맞죠? 생긴 게 다르죠. 보이시나요? 좀 다르죠. 차이 좀 모르시겠나요? 네, 좀 다르죠. 맞죠? 구성품이 배터리 포함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포함 안 된 건 사실 거의 못 쓰고 이렇게 뭐 전원선 연결하는 건 거의 못 쓰고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차이점을 대표님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배터리가 있는 거고 요거는 배터리가 없는 두 개예요. 맞죠?
그리고 요거 두 개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직조 봉투, 뭐 페이퍼 전용, 천 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미니 핸드 미싱기였죠. 핸드 미싱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퍼센트에서 번역된 거 보면 좀 안 예쁘게 번역되는데 여기 파파고에서 번역되면 좀 더 깔끔하게 번역된 게 보이실 거예요. 오븐백 크라프트지 전용. 그러면 크라프트지 전용으로 저는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건 천 전용이라고 돼 있네, 맞죠? 이렇게 해서 천 전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전기잖아요, 맞죠? 충전기를 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핸드 미싱기 배터리 1개. 이거는 자동 급유. 자동 급유가 이제 차이점이네, 맞죠? 핸드 미싱기 자동 급유. 그다음에 이것도 번역해 볼게요. 펠트 저지 전용.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펠트 저지가 뭐지 이런 것보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핸드. 만약에 근데 이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CS 온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만약에 CS가 오면 중국인 판매자한테 그때 가서 물어보면 돼요. 하지만 할 때 최대한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핸드 미싱기 속도 조절 가능.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그 다음 상품에서 또 해볼게요. 유형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이제 옵션명을 이제 장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 한 번 더 번역해 보시는 거랑 밑에 딸린 거 한 번 더 번역해 보시는 거랑 메인 키워드에 그냥 상품 옵션에 대한 특징 간결하게 적는 거.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상품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가격. 가격은 저희가 아까 기본값 세팅해 둔 대로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건드릴 건 뭐냐면 해외 배송비 요거밖에 없어요. 해외 배송비. 배송비 책정이 되게 힘들어요. 이제 반자동을 하시다 보면. 근데 기준을 제가 정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역마진이 거의 안 나요. 키로당 2만 원 선으로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9kg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kg 이상만 배송비 건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kg인데 배송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0kg를 기준으로 잡고 10kg 이상만 배송비 건드시면 돼요. 15kg. 무게 확인하는 건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요. 15kg면 얼마일까요? 배송비? 3만 원. 네, 3만 원. 20kg면? 어렵나요? 10kg당 2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30kg면 6만 원. 네. 곱하기 하면 돼요. 2랑 곱하기. 50kg면 10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쉽죠? 그렇게 딱 기준만 딱 잡고 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50kg 예를 들어 볼게요. 50kg 배운 대로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볼게요. 50kg 얼마인지. 얼마죠, 배송비? 69,400원, 뭐 7만 원 돈이네요. 그럼 저희는 10만 원으로 설정했잖아요.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50kg면 이 물건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배송 대행지에서요. 이제 대표님들께서 그 포장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포장 비용을 뽁뽁이 삽입하는 것도 있고 뭐 에어캡으로 포장하는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뭐 보험 들면 500원이고 뭐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까지 커버치기 위해서 이제 10kg당 2만 원 잡아 놓으면 제가 해봤을 때
저는 이거를 8개월 정도, 반자동 8개월 넘게 했는데도 상품을 그렇게 올려도 이게 기준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좀 날 잡고 고민하다가 10kg 2만 원 하니까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100kg면 얼마죠 그러면? 100kg. 네. 10kg 2만 원 요거 딱 습관 들이시면 돼요. 100kg당 얼마라고요? 네, 20인데 지금 요 100kg 얼마죠? 네, 근데 7만 원에 7만 원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포장비가 7만 원 조금 아래로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나무 포장 이런 거 하면 더 비싸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10kg당 2만 원으로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계산. 어제 부피를 안 알려드렸네. 부피는 어떻게 하냐면 가구 많이 올리실 텐데 1m당 이제 10,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m면 얼마죠? 2만 원. 3m면 얼마죠? 네. 그러면 퀴즈 해보겠습니다. 50kg 물건에 10m 얼마죠? 50kg면 얼마죠? 10만 원. 10m면은 10만 원. 그러면 배송비 얼마죠? 이렇게 하면은 로스가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렇게 다 더해야 돼. 부피도 좀 추가로. 일반 상품은 부피를 안 하죠. 아니요, 2m 기준. 2m 기준 10,000원. 그러면 유형이 있어요. 요거 그냥 어디 딱 메모해 두시고 볼 때마다 이거 배송비 얼마지 해서 이거 보시면서 요 기준만 보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퀴즈. 가구일 경우 뭐 140kg 소파 2.5m 얼마죠? 140kg 일단 얼마죠? 28만 원. 2.5m면 얼마죠? 2만 5천 원. 가구 기준 1m당 10,000원이니까 25,000원. 이렇게 해서 30만 5천 원 책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막 2.3cm는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그냥 반올림 하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에서 가구 같은 경우 일일이 몇 미터인지 좀 보기는 봐야겠네요. 네, 그냥 훑고 넘어가는데 제가 좀 이따 빠르게 하는 방법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요 기준만 딱 3개만 잡으시면 돼요. 어제 제가 사실 이거 못 알려드렸는데 무게만 알려드렸거든요. 네, 무게만 알려드렸는데 부피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러면 제가 이제 수많은 역마진을 겪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역마진은 안 나실 겁니다. 이거 보통 반자동 하시는 분들이 네. 배송 어떤 부피나 무게에 따라서 배대지를 조금씩 다르게 쓰시던데 그 대표님도 그렇게 쓰세요? 전 그냥 퀵스타 한 곳만 써요. 왜냐면 물건 발주량이 하루에 막 많으면 70개까지도 가고요. 한 3, 40개 하는데 막 그거를 배대지를 하나하나 컨트롤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다르게 막 쓰기도 했었어요. 하루에 2, 3개 팔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한 곳에 그냥. 그리고 배대지는 약간 영원한 동반자는 없거든요. 갈아타셔야 돼요, 계속. 저도 한 4군데 썼죠. 그래서 하다가 또 이게 고객이 몰리면 솔루션이랑 다 마찬가지거든요. 고객이 몰리면 CS가 안 돼요. 뭐 채팅은 빨라도 그 업무에 실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은 똑같이 10명인데 고객이 원래 50명까지 됐다가 소문 듣고 와가지고 100명이 돼요. 그럼 10명의 직원이 그 100명의 그 일들을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배대지에서 좀 저는 지켜보다가 인력을 좀 늘리고 뭔가 그렇게 다시 복귀가 된다 그러면 계속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실수가 계속 지속되고 내 사업에 로스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아쉽지만 다른 데 또 알아봐서 갈아탑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막 배대지 소개하면 욕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맞죠? 처음엔 좋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0kg당 2만원, 여기 적어두세요. 두 번째 탭에. 대표님들 엑셀 파일에 10kg당 2만원 잡고, 부피 같은 경우는 가구는 1m 만원, 일반 상품은 2m 기준 만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게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상품 보면서 생각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상식적으로 10kg 이상이면 핸드 미싱기인데 좀 빡세지 않을까요? 예. 10kg 미만이니까 가격 건들 필요 없는 거예요. 10kg, 만약에 10kg다 그러면 2만 원으로 그냥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15,000원.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무게를 모르겠다 그러면 웬만한 상품들은 다 상세 페이지에 재원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 다 클리어할 과제인데, 상품 한 개를 등록하기 위해서 두 번째까지는 클리어했어요. 그럼 가격에서 가격을 모르겠네 하면은 상세 페이지로 살짝 들어가서 본문 이미지 일괄 편집 있죠? 요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본문 이미지 일괄 편집 하셔가지고 보시면 보통 하단에 배치를 해놨어요. 몇 킬로인지. 킬로그램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보통. 만약에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퍼센티가 번역이 진짜 빠르거든요. 안 올리더라도 그냥 번역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중량 3.5kg 돼 있죠? 번역 엄청 빠르거든요, 이게. 네, 요거 다시 볼까요? 여기 본문 이미지 일괄 편집까지 들어오셨죠? 여기에서 보통 하단에 상품에 대한 재원, 그러니까 부피나 무게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보면서 여기 요 표 같은 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번역 영역 자동 선택, 번역. 바로 번역돼요. 순중량 3.5kg네. 일단 지저분하니까 저장 안 하고 끄는 거죠. 3.5kg네 하고 다시 가격 돌아가서 만약에 그 무게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 기입하면 되겠죠.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4개 클리어 했습니다. 그럼 키워드는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요. 쿠팡 같은 경우 태그 입력하는 거 아세요? 태그가 최대로 20개까지 입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는 태그가 10개까지 달리고요. 롯데온도 달리는 거 아세요? 롯데온은 5개 달립니다. 예. 근데 이제 퍼센티는 쿠팡뿐만 아니고 네이버랑 저기 어디죠? 롯데온까지도 키워드를 다 달아줘요. 여기에 설정을 하시면은. 그리고 요게 맨 처음에 추천 키워드를 이렇게 해두었는데 요거의 값은 상품명에 있는 메인 요거 중국어 번역된 거를 퍼센티가 인식을 해서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들로 이렇게 세팅을 해줘요, 맨 처음에. 근데 관련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관련 없거나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브랜드를 여기 넣으시면 안 되는 게, 쿠팡은 내가 태그한 거 남이 못 보잖아요. 못 보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상품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맨 하단에 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디월트 미니 재봉틀 이렇게 돼 있으면 가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모든 키워드 삭제 누르시고, 이 키워드 입력란에다가 핸드 미싱기 메인 키워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또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대용 재봉틀, 미니 재봉틀, 가정용 미싱. 이 검색도 맨 네이버 연동돼서 맞아요. 기반이에요. 그래서 엄청 편해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공업용 미싱, 오바로크, 야술기기. 그래서 이 키워드 기준이요. 쿠팡은 20개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20개를 꽉꽉 채우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저는 기준을 10개로 잡습니다. 네이버 10개까지니까. 10개 이상 되면은 넘어가고, 20개 채울 게 많다 그러면 20개 채워요. 예를 들어 이거 20개 금방 채울 수 있겠다면은 오바로크 미싱,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 다시 검색해서 또 몇 개 찾아서 넣는 거죠.
중복된 건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네이버는 자동으로 줄여서 등록이 되는 거죠. 네, 네이버는 10개까지만 그렇게 등록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썸네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챙겨주는 게 많아요. 저희는 벌써 남들보다 상품명도 검색해서 깔끔하게 만든 거고요. 아이템 스카우트를 다 활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옵션도 남들보다 이제 이게 추가 제목 상품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옵션명에도 이렇게 한 번 더 메인 상품명이 들어가면서 옵션 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추가 키워드까지 저희는 또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썸네일 이제 이미지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요 배터리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대표님. 19% 남으면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네. 이거 가지고 있다가 쉬실 때. 그러면 이제 요거 여기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제일 깔끔한 거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제일 깔끔한 요거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썸네일이 뭐냐면 이제 상품 요 대표 이미지거든요.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노출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건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대표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표 이미지로 하고 싶다 그럼 끌어다가 여기 배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퍼센티에서 내가 편집하다가 막 손실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한번 내가 뭔가 작동할 때마다 저장 완료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예, 갑자기 컴퓨터 꺼져도 저장이 다 돼 있습니다. 저 왼쪽 맨 밑에 삭제 저것만 안 누르면 되죠. 어떤가요? 예. 빨간색. 예, 굳이 여기 누르실 필요가 없어서 이거 안 누르셔도 돼요. 일단 만약에 이제 막 다 중국어로 너무 지저분해서 올릴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편집. 아까 살짝 설명드리긴 했는데 위에서부터 기능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퍼센티 AI 번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고 번역 영역 자동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드래그가 잡힙니다. 이렇게 점점 보이시죠? 근데 내가 이걸 번역하겠다라고 표시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 번역하기 누르시면 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지우시고 아. 키보드. 요렇게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번역하기 하신 다음에 글씨 여기서 지우셔도 되고요. 이거 다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이게 번역하기 기능이고요. 번역이 최근에 좀 더 개선이 돼서 원래 글씨체랑 비슷하고 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능 볼게요. 껐다가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이것만 번역하고 싶다. 이거 위에 것만 번역하고 싶다 하시면은 나머지 드래그된 거를 지우시는 거예요. 요거를 다 지우시고 선택해서 번역이 가능해요. 지우시고 여기서 번역 누르시면은 예, 요것만 이제 번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요것만 그러면 선택해서 번역이 되셨죠. 예.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한번 계속 만져보세요, 한번. 네. 이렇게 하시고 요것만 번역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 설명드릴게요. 지우개는 이제 그 포토샵 기능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지워지는데 B 눌러보시겠어요? 진짜 잘 지어진다. B 눌러보시고요. 요거 이제 브러쉬 크기를 조절이 가능하세요. 밑에 보시면 브러쉬 크기 있죠? 작게 한번 해볼게요. 쪼만해졌죠? 그 틈새 있는 거 지우고 싶을 때 요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를 크게 해보시면 브러쉬가 커졌죠? 자, 그래서 색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색칠을 쭉 꽉 차게 해보시고 이거 단축키 이게 저는 이거 다 외웠거든요. 그냥 이제 습관이 돼서 컨트롤 B 지워졌죠. 나머지도 컨트롤 B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솔루션이.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드래그 영역 선택 이것도 볼게요. 자,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눕기 딱이거든요. 눕기 딱인데 지금 눕기 딸 이미지가 요거 있네요. 이렇게 좀 어두운 건 좀 안 따지긴 하는데 한번 따볼게요. 눕기를 이 안에서 그냥 딸 수 있습니다. N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배경 지우기 해보시면 눕기 따졌죠. 네, 이렇게 해서 상품 눕기를 따서 썸네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글자 추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건 썸네일이지만 옵션에다가 내가 이 상품에 좀 더 설명을 추가하고 싶다. 이 핸드 미싱기는 가성비 굿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 글씨체는 이제 여기 내려서 보시면 글씨체가 되게 많거든요. 예쁜 글씨체 많아요. 이건 뭐죠? 호빵체?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글씨 폰트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추가는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관련 없는 이미지예요. 이게 뭐 관련 없는 이미지면 노란색까지만 하고 싶으면 도형 추가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가 딴 데다 해야 되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렸다 칠게요. 가렸다 치고 그 다음에 도형 색상을 뭐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고기만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보통 도형 추가 사용을 하시고요. 자르기 한번 볼게요. 자르기는 자 11번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이미지를 싫어해서 대표님들께서 이제 상품을 올리면은 막 저 테두리 있는 거 경고장 날라와요. 이미지 수정하라고. 그리고 수동으로 11번 만약에 업로드 하시면은 테두리 있는 거 업로드 하지 말라고 빨간 글씨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미지 이런 편집 기능이 없는 솔루션을 올리는 사람들은 테두리 때문에 계속 경고를 먹는 거예요. 저희는 바로 지울 수가 있거든요. C 요거 기능으로 자르기 한번 볼게요. C 누르시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냥 다 자를게요. 저는 컨트롤 C 잘리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B로 지워주거나 아니면 전 C를 제일 많이 써요. 잘라서 다 올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C 하면은 또 편한 게 이제 퍼센티가 각 마켓 규정 여기 예쁘게 됐죠. 각 마켓 규정에 맞게끔 이미지를 알아서 이렇게 해상도 조절해서 업로드 해줘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 편집 기능까지 했고요. 다음 상세 페이지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번역 하실 필요 없는데 반자동 번역 안 하는 거거든요. 번역 하실 필요 없는데 이제 번역 말고 상세 페이지에 건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품 정책이나 얼마 할인해 준다. 이걸 왜 지워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그 낚싯대를 하나 팔았거든요. 낚싯대를 팔았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고객이 반품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품해 줘야 되나 하니까 그 사용하다가 부러졌대요. 그럼 자기가 사용하다 부러졌는데 왜 나보고 반품을 해달라는 거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네 상세 페이지, 제 상세 페이지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중국어로 번복이 돼 있었거든요. 이런 게 규정 같은 거 이걸 저한테 보내주면서 아니 여기 뭐 부러지면 평생 무료 환불 뭐 이렇게 적혀있지 않냐 저한테 예? 이렇게 했는데 엄청 당황했거든요.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제 마켓에 글을 올렸으니까.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셨나봐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걸 지우는데 지우는 기준이 되게 편하거든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벤트로 뭘 더 준다, 뭐 할인해 준다, 아니면은 반품 정책, 배송 정책이 이렇다. 이거를 상단 아니면은 하단에다 기입해 놨어요. 누구나.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제 상단은 딱 봐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단에 복잡한 규정 글씨가 있죠. 이것만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X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해서 이미지 수정 완료 하시면은 요 상세 페이지 요까지 해결이 되셨고요. 만약에 이제 요까지 해서 내 상품 미리 보고 싶다면 미리 보기.
동영상 제목으로 들어가고 옵션 저 상단에 보시면 깔끔하게 들어가요. 미리 한번 볼 수 있어요. 여기 미리 보기로. 그 다음에 마켓 일괄 업로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마켓 일괄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업로드 탭에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퍼센트 좋은 점이 AI 필터 매칭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필터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예를 들어 미니 핸드 미신기 수평 뭐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수평 요것도 추가 키워드를 대표님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거든요. 지금 벌써 세 구간에서 추가 키워드를 얻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매칭은 자동으로 매칭을 해줘요. 쿠팡에서 이제 이 퍼센트에서 상품명에 따른 AI 필터 매칭을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아니면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맞게끔. 근데 요거 나는 이거 공업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패턴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뭘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설정된 걸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따로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게 퍼센트 판매율이 쿠팡에서 좀 괜찮은 게 필터가요 20개 걸린 것도 있거든요. 그럼 20개의 추가 키워드를 또 얻는 거예요. 그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필터 매칭. 그래서 요거 선택하실 수도 있고. 롯데온도 보시면은 요만큼의 키워드를 얻으신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일일이 이거 다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올리시면 되겠죠. 이제 다 검색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로드까지 왔으면은 여기 상세 페이지까지 가공하시고 저장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일괄 업로드해서 한번 업로드 해 보시겠어요? 하시면은 이제 마켓에 업로드가 됐고 저희 시간이 조금 돼서 딱 한 개만 더 등록하고 저장 굳이 안 누르셔도 돼요. 굳이 번역은 안 해도 돼요? 네, 번역은 그 상품 판매가 되고 전 판매 많이 돼도 번역을 굳이 안 하거든요. 그 상품을 이제 뭔가 고도화 시킬 수 있을 만한 상품이다. 그러면 번역을 하겠지만은 그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한 달 동안 번역만 해서 올려봤거든요. 그 2달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한 달은 번역만 한 달, 한 달은 번역 안 하고 올린 달 해서 엑셀 파일 비교해봤는데 번역 안 하고 올린 달이 상품 판매량이 훨씬 많았고 엑셀에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번역해가지고 상품 20개 올리는 것보다 번역 안 하고 200개 올리는 게 훨씬 더 빠르구나, 매출 올리는데. 그걸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확실하거든요. 이거 저기 마켓 일괄 업로드 누르니까 스마트 스토어 가격 범위 초과 시 대표 가격 설정 요거 1번 이거 뭘로 해야 돼요? 여기. 요거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좀 전에 등록해 놓은 거 여기 상품 등록 상품 관리 가보시면 여기 있고요. 여기 누르셔서 일괄 업로드 누르실 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거 선택할 수 있는데 한번 선택해 놓으면 그대로 쭉 가거든요. 업로드 할 때마다 누르셔도 되긴 한데,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고객한테 이거 상품 노출할 때 최저 옵션가 기준으로 노출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 최대 업로드 기준으로 노출을 할 거냐 이거 선택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 옵션에서 비슷한 가격이랑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굳이 그건 없지만은 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최저 옵션가 기준. 싸게 보이면 좋잖아요. 맞죠? 싼 옵션부터 올라가게끔 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수정 여러 가지 하시고요. 일괄 마켓 수정 있죠? 하단에 보시면 마켓 일괄 수정 요 버튼 누르시면은 뭐 수정한 것들 반영이 됩니다. 상세 페이지 수정하고 이런 것들. 네, 팔리고 나서 수정하고 싶으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복사 기능이 있는데 이제 웬만한 이제 솔루션들은
퍼센티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타워바에서 이 계정으로 수집했던 링크는 또 수집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퍼센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핸드미싱이가 잘 팔려요. 그러면 저는 상품 복사를 누르면 한 번 더 수집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상품 복사를 해서 나머지 옵션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옵션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 추가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것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상품명 이제 똑같이 하시면 안 되거든요. 1 돼 있긴 하지만 이거 지우고 살짝 앞뒤를 바꾼다든지 글씨를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똑같이 업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 여러 개 수집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품 복사 기능 활용해서 옵션별로 상품을 올리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샵마인 하려면 지금 근데 여기서 기능 설명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요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거 궁금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올리실 때 네. 시간은 보통 우리가 몇 분 잡고 하면 좋을까요? 1분 컷이죠. 이게 1분 컷이에요? 네. 그럼 지금 하나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거 대표님 어제 한 것처럼 빠르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신다 생각하고 1분 컷 아. 괜히 긴장되는 거 아시죠, 이거? 자, 시간 재지 마시고요. 이거 좀 어려운 옵션. 근데 상품마다 달라요. 맞아. 의류는 뭐 30초만 올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소 색칠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칠하시고 화면 한번 봐보세요. 여기 붙여넣기 하고 관련 없는 거 일단은 휴대용 목공 저것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톱 검색을 하시고 작업대, 조기대, 톱다이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제 메인 키워드를 테이블톱 소 요거를 맨 앞으로 배치하고요. 점수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배치하고 카테고리 추천받기 한번 눌러서 맞는 거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각각 업로드 되잖아요, 맞죠? 그럼 기타 수공구로 하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옵션 넘어가고 여기 카테고리에서 좀 중요한 게 쿠팡, 스스, 지마켓 11번가 요거랑 밑에 거 다 무시하고 인터파크 요것만 신경 써요, 저는.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서 너무 많네요, 맞죠? 19개 있네요. 그럼 썸네일 가서 요런 상품이구나, 나 요거 썸네일 해야지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지워줍니다. 첫 번째 기준이 썸네일과 비슷한 거였죠. 나머지 일단 지우고 시작합니다. 밑에 것도 그냥 지워줄게요. 너무 많으니까. 최대 6개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한번 볼게요. 가격 보니까 이거 순마진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게 가격이 저는 안 맞아 보이거든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걸 빼느냐 아니면은 요 비싼 걸 빼느냐 둘 중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2번, 3번을 빼는 게 3개 올린 게 낫겠네요. 저는 옵션에서 2번, 3번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 가공하셔야 되겠죠. 상품명 가공할 때 요게 이제 작업대였잖아요. 베어 클라이트라는 이런 단어는 필요가 없거든요. 9인치 톱도 필요가 없어요. 구성품은 이미 사진에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작업대 이제 여기에 이거 못 치우나요? 80 곱하기 소문자라고 145 이렇게 적고요. 이것도 이게 제 컴퓨터 아니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변명인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적고요. 이것도 작업대 깔끔하죠? 옵션명이. 그러면 요거는 팔각형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고 가격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 가격을 모른다. 저 이거 한 4만 원 나오는 거 알거든요.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재원을 보는 거죠. 1m당 얼마였죠? 가구. 이거 가구류잖아요, 맞죠? 10,000원. 그 20,000원이잖아요, 맞죠? 이미 20,000원에 무게 적어도 한 40kg 나갈 20kg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에 얼마죠? 6만 원. 6, 1, 2, 3, 4. 그러면 키워드. 그 다음에 이게 키워드에서 작업대죠. 목공, 작업대. 요거 기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10개 정도만 채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절 작업대, 스텐 작업대. 뭐 이런 비슷한 공구한 뭐 이런 것도 넣어줍니다. 그냥 저는 넣을 거 없으면 빈자리보다 나으니까요. 썸네일 제가 선택했어요.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썸네일 들어가서 C 누르고 바로 자르고 B 눌러서 지우고 완료. 넘어 상세 페이지 가서 반품 정책 없네요. 그러면 업로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빨리 하실 수 있고요. 네. 요 기준 제가 구간마다 알려드린 거 그것만 딱 생각하셔서 기억하고 딱 하시면은 기계적으로 빨리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품명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필요 없는 키워드 제하고 한 번 더 메인 키워드 검색해서 추가하신 다음에 메인 키워드를 맨 앞에 배치한 다음에 카테고리 추천받기, 카테고리 선택, G마켓 옵션 같은 경우는 빨간불 떴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옵션은 이제 맨 처음에는 썸네일과 비슷한 것 빼고 다 제외. 그리고 제외하시고 이제 가격 들어가서 가격 비슷하지 않는 것 제외. 해서 옵션 선택 깔끔하죠.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옵션명은 메인 키워드 한 개 넣고 그 상품을 나타내는 대표 단어 몇 개 넣고요. 가격은 가구 같은 경우는 1m당 얼마였죠? 1m당 10,000원 맞죠? 일반 상품들은 2m당 10,000원. 그리고 무게는 10kg당 얼마였죠? 20,000원입니다. 그래서 20kg면 네, 그렇죠. 20kg면 얼마죠? 40,000원이죠. 네, 그래서 그거 잡아주셔가지고 해외 배송비에 수정해 주시고요. 만약 9kg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키워드 들어가서 메인 키워드 검색해서 비슷한 것들 해서 추가 키워드 넣으시고요. 10개 이상만 되면은 넘어갑니다. 썸네일 제일 깔끔한 거 하시고 자르기랑 브러쉬 제일 많이 쓰니까 자르기 브러쉬 써가지고 만약에 테두리가 있는 것들은 C 눌러서 테두리 꼭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업로드 깔끔한 거 이런 거 업로드 하시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반품 정책 있는 것만 확인해서 그것만 지우고 업로드.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